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6 부산에 살고 있고 광시석연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26살 권영진이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는 화요일마다 쉬는 날이고 주 6일 근무 체계라서 항상 화요일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와중에도 솔직히 일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어째 보면 제 몸도 힘들고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그 말인즉슨 체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중공화시키려 하고 간첩들에게 이 나라를 넘기려고 교묘하고 간사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빼버리고 인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고 정말 아까 박성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는 공사가 소리도 소문도 다 없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다 사라집니다. 공산국가에 추종하는 그냥 공산당원들만 남는 나라,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좌우의 대립과 논쟁, 이념이 아닙니다. 대선 때처럼 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고 체제와 사상을 교묘하고 간사하게 물들이는 체제 전쟁입니다. 가장 위험한 싸움입니다. 원래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더더욱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검열하고 통제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지도세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장성택 숙청사형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장성택은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입니다. 고사포로 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또한 그랬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내팽개 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다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십니다. 그 상황을 바로 앞에서 보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불의에 맞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그냥 묵살하고 있는 거 보면 저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이제 2030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나가서 싸우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배움의 길도 짧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만년 낙제생이었고 저는 힘든 사연도 많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다 말 못할 힘든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제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인으로서 여기에서 노력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기자, 정말 내 스스로가 이겨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정신과 병원도 다녔지만 그 다니던 병원에서 이 아이는 돈 벌기 어려울 겁니다. 일반인으로서 못 살아갈 겁니다. 사회생활 해도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색연필 조립하면서 국가에서 80만 원이 하는 기초생활 수급연금 그런 거 받으면서 배급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급견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배급이 좋다고 많은 사람인데 배급 좋으면 중국, 북한, 러시아 가십시오. 거기 너무 잘 줍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지금 26살 제가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있고 싶은 거 의식주의 자유가 갖춰진 채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회사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 1,300원입니다. 저는 이 최저시급 받으면서 사실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최저시급은 사실 5,000원 받아도 일해라 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 자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분명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있을 거고 작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시는 그런 영세 사업자분의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안 뽑는다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나쁜 악덕업주라고 하는데 정말 나쁜 거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이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 그리고 민노총의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노동개혁 그런 것들 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두고 나가면 관두고 나간 거지 관두고 나갔다고 뭐 200조라 저는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장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봐도 퇴직금을 내놓아라 뭐 근로자가 간뒀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사대보험에 들어가서 떼이는 뭐 상여금 같은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한 달 월 200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세금 명목으로 떼이는 돈들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제가 뭘 했길래 뭐 국민건강보험료만 무려 16만원 17만원 그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모으면 되는데 왜 나라가 돈을 모아줘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불합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르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있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진짜 국민연금 내 거 다 냈더니 돌아온 거 뭡니까? 안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껏 내 생돈 개어가지고 나라에 20만원 30만원 다 줬더니 왜 안 줍니까? 이건 도둑질 아닙니까? 내 돈 스틸해 가는 거야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돈 정당하게 받을 권리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게 당연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유롭게 제가 생긴 거를 다 떠나고 뭐 키도 작고 크고를 다 떠나서 어떤 다양성이 다 존중되는 그런 것이 자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보다 고된 일을 하는 사람 있을 거고 또 진짜 집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돈을 벌어야 되는 생업 때문에라도 정말 나오고 싶어도 금요일날 나와야지 토요일날 나와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또 어떤 지하에서는 누군가는 쪼그리 앉아가지고 아파트 건설 작업을 하는 그런 공사장 인부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수 있는 전 그런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좋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기초에 근거해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최저임금을 받든 못 받든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일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랑 노동자 협회라고 불리는 반국가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최저시급보다 조금 적게 주더라도 어떻게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경제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말에 국민을 죽이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주의와 표퓰리즘 사상으로 하여금 서서히 배급과 검열 통제 사상 속으로 온탕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교묘하게 간사하게 빼고 적과 통일을 주도하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좋아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내려온 탈북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탈북민을 북송시켜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공산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5천만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국가 세력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꺼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님은 자진해서 공수처를 출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했던 말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경찰들도 저 공수처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나는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직접 내가 가겠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옥중에서 2030 세대가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힘써주는 거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30 세대를 말라 비틀게 하라고 하면서 협박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집회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 고발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탄핵 반대 집회를 고발하는 거면 탄핵 찬성 집회를 왜 고발 안 합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치와 기본에 어긋난 반국가 세력 좌파 카르텔 이상의 종북 간첩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를 떠나 우를 떠나 교포를 떠나서 주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멸공과 반공이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된다는 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또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반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다 같이 뭉쳐야 된다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에서 받은 지령은 자유우파를 해산시켜라는 그런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령을 받고 민주당은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분열을 시켜 놓았습니다. 서부지법에 청년들을 가두어 놓고 탄핵 무효를 외칠 국민은 이름 없는 경찰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며 난폭하게 짓밟아 보이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힘들 때이고 진짜 국가 위기이고 나라가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이제 부산이고 울산이고 경남이고 양산이고 할 거 없이 전국이 다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신념이 다 똑같습니다. 제 친구들 또한 신념이 다 저하고 똑같게 제 친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뭉쳐야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위해 또 자유 대한민국 위해 뭉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와 성적을 높게 들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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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더 함께 다 같이 같은 뜻으로 뭉치자! 뭉치자! 그리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종교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동서가 어떻고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뭉쳐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헌재와 그 중국인 전형 같은 특혜를 보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헌재는 재판을 중단하라! 공간첩 아웃! 산업 스파이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파견 특별 전형 아웃! 파견 특별 전형 아웃.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네. 마지막 우리가 다 같이 외치는 구호로 미리 못풀기 겸 한번 가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 중단!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선관위는 중공간첩! 한만희는 중공간첩. 중공간첩 아웃! 중공간첩 아웃.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또 2025년도 2월달이 지나고 또 2주가 지나면 벌써 또 따뜻한 봄날이 3월로 접어듭니다. 2025년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각자가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한번 전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다.